국내 대형 고로사들,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 네, 철강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오늘은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돌입할 거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 실적 먼저 좀 업데이트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업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업체별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은 한 1.6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4분기랑 비교해보면 4분기가 거의 2.4조까지 나왔다는 걸 감안해보면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감익폭이 조금 큰 편입니다. 이 감익이 되는 이유는 그 1분기는 원재료 투입 단가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부진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판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판재료 스프레드가 한 QOQ로 거의 한 7만 원 가까이 축소가 되면서 실적 악화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국내 고로 하나를 2월 달부터 이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예년보다 훨씬 더 적은 한 840만 톤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 정도는 나오지만 그래도 전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좀 감익폭이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분기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QOQ로 증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원재료 투입 단가가 이제 스팟 가격이 얼마 동안에 강세가 유지가 될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축소된 스프레드 만회를 위해서 4월 달부터 공격적으로 판매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유통량 제품 기준으로 뭐 열연이나 그다음에 호판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국내 뭐 자동차 메이커들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도 2분기 중으로 인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ASP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QOQ로 증익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컨센서스가 한 6천억 정도인데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5천억 중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판재료 같은 경우는 포스코랑 동일하게 4분기 대비 스프레드가 한 7만 원 정도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봉영강은 워낙 또 국내 쪽 수급이 계속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철 가격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다 판가로 전가에 성공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봉영강은 한 10,000원 정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16,000억대 영업이익도 가능한데, 다만 그 현대제철이 1분기에 그 중대재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공장 그 가동 중단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요인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포스코랑 동일하게 QOQ로 저희는 증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량은 2분기가 워낙 봉영강 쪽 계절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QOQ로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판재료 같은 경우도 포스코랑 동일하게 이제 스프레드 2분기 때 공격적인 판가 인상을 통해서 스프레드 확대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QOQ로 증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100억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3,000억 정도인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4분기 대비. 그리고 아연 가격이 거의 QOQ로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이 정도 실적 달성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제 2분기 때는 금속 가격 하락 전망에 따라서 QOQ로 소폭 감익으로 봤었는데 지난주에 그 아연 정강 벤치마크 TC 올해 그 가격이
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2분기까지도 증익 가능성이 오히려 추천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이유가 돈 가격이 어쨌든 1분기에 추가로 더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소형주 중에서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제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도 QOQ로 계속 증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도 증익 가능성을 저희는 높게 보고 있고, 2분기까지도 워낙 수출적 마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익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황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글로벌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럽을 보시면 유럽 가격이 작년 전고점을 이미 뚫고 올라갔고요. 열연 기준으로 거의 한 1,60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기준이고,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한 2,000불 가까이에서도 좀 거래가 됐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이고요. 유럽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부터 철강 완제품이나 아니면 반제품을 수입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때문에 수출을 할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철강 제품을 수입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입 물량이 단기적으로 좀 급감을 하면서 철강 수급이 급격하게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유럽 가격 레벨이 한동안 더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함에 따라서 미국도 작년에 4분기 때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절적으로 비수기 끝나고 나서 원래는 작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이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기존의 25% 정도를 부과를 해 왔었는데, 그 수입 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철강 제품이 미국 쪽으로 수입이 많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럽도 지금 자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수출을 늘릴 만한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가격이 다시 이제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뭐 국내 가격도 지금 생각보다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인도, 그리고 최근에 일본 철강 회사들도 뭐 4월달 가격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글로벌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그 중국 가격만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냥 그나마 강보합 정도를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만 유일하게 이제 가격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하면서 도시별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셧다운, 봉쇄를 해왔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고점이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봉쇄 영향 때문에 중국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를 계속 무한정 진행을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봉쇄를 조금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되면은 철강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중국 쪽도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글로벌 가격과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중국 가격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2분기 중에는 가능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계속 기존에 추천을 드렸던 국내 대형 고로사들, 뭐 포스코나 현대해철 같은 경우 일단 1분기 실적은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2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증익 구간으로 접어들 걸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국내 철강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로사들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뭐 기존에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올해 작년도 워낙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더 증익이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되는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